아몬드, 호두, 브라질너트, 잣 등 견과류에는 단백질을 비롯해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더불어 견과류에 많은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건강을 도와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견과류도 잘못 보관하면 1급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 밀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상온에 오래 두면 산패가 시작됩니다. 산패는 기름 성분이 공기 중에 산소나 열과 만나 품질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산패되기 시작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생성됩니다. 아플라톡신은 지금까지 발견된 천연물질 중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몸속에 들어오면 피부, 소화기관, 간을 망가뜨립니다. 이 독소는 국제암연구소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기도 합니다. 한국식품위생안전성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지금까지 20여 종의 아플라톡신이 발견됐는데요. 이 중에서도 견과류 산패 시 발생하는 아플라톡신 B1은 간암을 유발하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이 아플라톡신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간괴사, 간경변, 간암 등을 유발합니다. 더불어 아플라톡신은 콜라겐이나 케라틴 같은 성분을 녹여 신경계 및 피부, 위장관을 손상시킵니다. 이렇게 위험한 아플라톡신은 25도에서 30도의 온도와 습도가 80% 이상인 고온 다습한 곳에서 잘 생성됩니다. 그렇다면 견과류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산패를 막기 위해서는 습도가 60%보다 낮고 10도에서 15도 이하 온도에서 보관해야 하는데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선 최대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혹은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견과류가 눅눅해졌거나 썸내가 나는 등 꿉꿉한 냄새가 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곰팡이가 핀 부분을 버리고 먹으면 괜찮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 견과류 안까지 곰팡이가 퍼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먹지 않고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반점이나 이물질이 보인다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색이 탁해지고 찝찝한 페인트 냄새가 풍기는 것도 산패 현상 중 하나이니 잘 구분해야 합니다.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는 약 270도가량의 열에 의해서만 분해될 정도로 열에 강한 물질입니다. 구입하실 때 대량보다는 소량으로 구입해 섭취하고 유통기한을 잘 살피고 개봉 후 올바른 보관법을 지키며 최대 3개월 이내에 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산패로 인해 위험물질을 생성하는 식품은 견과류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인데요. 들기름은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무려 60% 이상을 차지하죠. 들기름은 성인병 예방, 뇌기능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농촌진흥청은 하루 들기름 3g 섭취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익한 들기름도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견과류와 마찬가지로 들기름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이 외부의 공기 등과 만나면 산패되기 때문입니다. 산패된 오메가3는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발암물질로 작용합니다. 산패된 기름은 암, 염증, 동맥경화증 등을 유발하고 이렇게 산패된 오메가3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장 과민 증상이나 간과 신장 비대, 빈혈, 대장 악성 종양 세포 증식 등 다양한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4도 이하 저온에서 보관해야 하고 반드시 뚜껑을 닫아 밀폐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가급적 최근에 생산된 들기름을 섭취하고 냉장고에 보관해 건강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들기름뿐 아니라 카놀라유, 올리브유, 포도씨유 같은 다른 식물성 기름도 보관과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카놀라유는 유채꽃을 압착해서 뽑아낸 기름인데요.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렌산이 풍부해 동맥경화, 혈관 노화 예방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카놀라유의 발연점은 약 250도로 높은 편이긴 하지만 높은 온도에서 지나치게 오래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량이 늘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올리브유의 불포화 지방산은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항산화 물질인 비오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다만 다른 기름보다 발연점이 낮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리브유는 버진 올리브유와 퓨어 올리브유 두 가지로 나뉩니다. 퓨어 올리브유는 버진 올리브와 정제 올리브유를 섞은 것이고, 버진 올리브유는 올리브 열매를 눌러 짜낸 기름 자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버진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다른 기름보다 낮기 때문에 가급적 고열 조리 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발연점 이상으로 가열하면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 많이 섭취하시는 영양제, 크릴 오일, 오메가3도 주의해야 합니다. 크릴 오일은 남극해 크릴새우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물고기의 기름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크릴 오일은 공기나 외부 온도 등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크릴 오일 또한 산패가 진행되면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크릴 오일을 고를 때는 병포장된 제품보다 한 알씩 개별 포장된 제품을 고르고, 제조 과정에서도 육지 가공이 아니라 선상에서 바로 가공한 선상 가공 방식을 따랐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학 용매제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표기되는 NCS 마크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오메가3 제품을 보관할 때 캡슐색이 탁하고 물렁물렁해졌거나 역한 냄새가 난다면 먹지 않고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먹는 식품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보관하고 안전하게 섭취하셔서 건강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